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제재 대상으로 권고한 북한 선박들에 대해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를 위반한 일부 선박들은 또다시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보면 시에라리온 선적의 싱밍량 888호가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포착됐습니다. 제재 위반으로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제재 권고 대상으로 분류했던 선박입니다. 올해 제재 대상 권고 목록에 오른 다이아몬드 8호는 지난달 27일 한반도 서해 해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선박으로 지정되면 193개 유엔 회원국 항구 입항이 금지되며 해당국 해역 진입 시 억류돼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 선박 10척에 대해 제재 지정을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된 선박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며 제재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안보리는 문제의 선박들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발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전년도에 제재가 권고됐던 선박 중 3척이 다시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올해 제재 지정이 권고된 선박까지 합치면 모두 22척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중 단 한 척도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으면서 일부 선박들은 여전히 국제 해상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선박 등에 대해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지적과 달리 오히려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You all know that China and Russia have presented a draft resolution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peace and in the Korean Peninsula.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해제할 시점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 선박 등을 이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북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제재 이행에 더 나설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한국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사업체 한국 내 활동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대북제재 위반 소지를 낳았다는 지적에 통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대북제재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는데 이 알려진 개정안 초안은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 오택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 또는 상대방 지역에서 벌이는 경제협력 사업과 제3국에서 공동투자의 이윤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토지와 건물 및 사용, 수익권, 지식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일 기존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며 대북 제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해당 부분들은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정안 초안에 한국 정부가 북한 기업의 한국 내 활동 허용과 남북 또는 제3의 장소에서의 공동 투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결의 2375호는 북한과 합작 사업체를 만드는 것은 물론 유지나 운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관련한 내용 역시 대북 제재에 저촉됩니다. 개정안은 한국과 북한이 각각 상대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와 2397호 등은 북한 노동자 채용 금지뿐 아니라 기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합의에 의한 대외 지급수단 교환 내용은 북한 은행과의 거래 활동을 금지한 결의 2270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북한의 외화벌이 활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다며 금지한 만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자칫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t gives the impression that the Moon and Trump administrations are not fully on the same page. The thing that I think everybody is going to want to watch very carefully is the question of whether decentralizing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leads to potential violations. 미 국무부는 한국의 개정안 추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성실한 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서광은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최근 남조선 정부가 협력교류의 추진을 자주 역설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대북 정책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육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보와 전자, 사이버, 미사일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 기동부대 배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육군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개최된 인도태평양 육상전력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랜디 조지 미 육군 1군 단장은 중국과 북한 등이 위협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진기지에 멀티 도메인 태스크포스 특수부대를 배치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비롯해 호주에서 남극까지 영내 30개국에 대한 작전 반경을 갖고 있어 영내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영역 작전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으며 이미 500여 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가 지난해 일본과 호주의 특수부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수행했다고 미 육군은 밝혔습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조만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며 강력한 대비태세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2일 주한미군 전우회가 한미연합사령부의 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전력 개발에 대한 매우 강력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대응 준비가 완료돼 있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어 미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DMZ 비무장지대를 따라 배치된 북한의 모든 포병 전력 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대응이 대북 억지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백악관에서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첫 번째 자유인 종교가 도덕적, 국가적 안보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종교 자유는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사항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외교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종교 자유에 대한 옹호 정책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필요할 경우 미국의 외교 공관장들은 국무장관과의 조율 아래 상대국의 국제 종교 자유와 종교로 인해 수감된 개인들에 대한 우려를 표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은 미국 정부로부터 18년 연속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